생각에는 관성이란 것이 있다. 멈춰있는 돌을 굴릴 때는 큰 힘이 든다. 하지만 한번 관성이 생긴 돌을 굴리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 나중에는 저절로 굴러가서 오히려 내가 끌려가게 된다. 이렇게 관성이 생긴 생각을 멈추는 것은 이미 저절로 굴러가고 있는 돌을 멈춰 세우는 것처럼 큰 힘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게 두렵고 어렵다고 멈춰 세우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다. 아무도 다니지 않던 산길을 처음으로 가보는 일은 낯설고 힘들다. 하지만 그 길을 두 번째 가면 처음보다는 익숙해지고 자취 역시 선명해진다. 발자취가 계속 쌓이면 길은 더욱더 뚜렷해지고 다음 여정도 쉬워진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처음 새로운 느낌이나 새로운 생각을 해보면 어색하고 낯설다. 하지만 계속 그 생각을 또 떠올려 본다면 처음보다 점점 익숙해진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 마음 안에 그 생각으로 이어지는 길의 자취가 뚜렷해진다. 결국 마음 안의 트랙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 하나의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주인이고 생각이 나의 하인이라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계속 반복된 생각으로 이 마음의 트랙이 완성되면 그때부터는 주인과 하인이 바뀐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를 끌고 간다. 그게 만약 과거에 좋지 않은 생각이라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 만약 그것이 내 꿈을 위한 도움되는 생각이라면 어김없이 그 꿈을 이루게 되어 있다.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것이 있다. 그저 통장에 공이 몇 개 더 붙는 상상이 내 잠재의식을 변화시킬 거라는 생각이다. 통장에 공이 더 붙기는 하지만 과거의 그 느낌 그대로 통장을 보고 나를 느끼고 주변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가난한 자아와 부유한 자아 모두를 함께 넣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모순된다면 잠재의식은 그 사실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단지 통장의 숫자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를 기점으로 다시 새롭게 봐야 한다. 새롭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상상 속에서 결핍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오랜 과거처럼 느껴져야 한다. 상상 속에서 내일 할 일을 생각할 때도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 날인 그 내일을 생각해야 한다. 이 정도로 모든 것에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생각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잠재의식이 사실로 받아들여 현실에 그 장면을 구현해내는 것이다. 상상을 열심히 하는데도 잠재의식을 변화시키지 못할 때가 많다. 상상을 현실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실로 무언가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야 잠재의식이 바뀐다. 그렇지 않으면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해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상상은 시간과 반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 깊숙이 빠져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냐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왜 상상이 현실감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채널을 너무 좁게 잡아서 시작부터 내 자신이 그것에 의심하게 될 때이다. 경제적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로또 당첨이나 특정 기업의 특정 위치에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하는 것은 채널을 좁게 만든다. 그러면 상상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좁은 확률이 생각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 될 수 있다. 돈을 많이 버는 상상보다는 차라리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큰 돈을 가볍게 쓰는 모습이 낫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라는 의미는 갖지 못한다. 하지만 큰 돈을 기쁘게 사용한다면 이미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상상이 현실감을 갖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흔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상상을 일종의 현실 도피처로 여긴다. 자신의 상상이 현실적이라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상상에만 매달린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 가장 많은 실패담은 이런 식의 접근에서 비롯된다. 상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상상은 새로운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상상을 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는 새로운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를 가져온다. 그들이 하는 상상은 현실로 받아들이는 변화의 과정이 아니다. 자신이 믿는 신의 형상을 보고 계속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하면서 의미 없는 외침을 반복하는 것과 같다.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고 있는 나는 지금 나의 모든 시선, 행동, 반응이 결정되는 기반이다. 새로운 믿음이 생겼다면 새로운 단상을 쌓아놓고 그 위에서 보는 것과 같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의 시선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그 단상의 높이만큼 예전에 보던 것과는 차이가 날 것이다. 새로운 자아를 통해 보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도 그 높이만큼 차이가 난다. 가난했지만 부유하게 됐을 때 우리의 변화는 단지 통장 잔고 숫자가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다. 모든 면에서 달라진다. 내 가난이나 풍요와는 상관없는 이웃 주민을 만나도 반응이 다르다. 아주 싼 빵 하나를 사 먹는 것에도 느낌이 달라진다. 친구랑 얘기할 때도 내 반응이 다르다. 진짜 모든 면에서 달라진다. 이 변화된 느낌을 잘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아직 모르는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상상하지 않았던 것이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떤 것을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잠재의식은 그것을 사실로 보여줬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한다.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상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병이 완치되는 상상을 했는데 수술로 낫게 된다면 그것은 상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가만히 누워서 상상만 한 것이 이루어져야 그 원리가 작용한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이 원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상상이 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잠재의식이 활동하는 방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그것에 새겨진 인상을 현실로 나타내기 위해 내 육체든 주변의 환경이든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다. 주로 그 활동을 하는 채널이 바로 나를 통해서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면서 그 목표를 실현하게끔 끊임없이 재촉한다. 내 의지로 한 것인 줄 알지만 알고 보면 잠재의식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잠재의식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을 택한다. 갑자기 이상한 방식을 취한다기보다 가장 받아들이기 쉽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나에게 접근한다. 놀기만 좋아하던 나를 갑자기 공부에 대한 욕망으로 채워지게 만들지 않는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준다. 사귀던 여자친구가 너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지 않다 말하며 떠날 수도 있다. 그 상처가 오기와 인내를 심어주게 되어 공부를 시작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여친 보란듯이 코피 터지게 공부해서 원하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한다. 잠재의식은 그 일이 펼쳐지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동기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부동산 부자를 꿈꾸던 사람이 믿었던 사람한테 부동산으로 사기당하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 정신 차리고 공부해 부동산 전문가가 되어 진짜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 정신 차리고 효자로 살길 원했던 사람이 이상하게 자꾸 사고만 더 치고 부모 속 썩이고 살다가 부모나 자신이 암에 걸려 그때서야 삶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선생을 꿈꾸던 사람이 쉬엄쉬엄 공부하다가 여친이 먼저 선생 되어 이별을 고하자 정신 차리고 집중 공부해서 그 다음에 선생이 되었다. 이건 내 친구 이야기다. 나 또한 그랬다. 매일 같이 내 집 마련을 꿈꿨지만 전월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그때서야 전세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어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내 집을 사게 되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해서 허구한 날 누워서 상상하면서 잠이나 자라는 얘기가 아니다. 정말 자신이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상상을 해서 잠재의식이 변화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외부가 자연스럽게 펼쳐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외부가 펼쳐지는데 내 행동과 노력이란 것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것을 하나의 채널로 삼는다. 마음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하지만 행동도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웃기지 않아도 그냥 웃으면 마음이 좋아짐을 알 것이다. 마음이 답답할 때 산책이나 자연을 바라보면 마음이 뻥 뚫리는 것을 느낀 적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마음만 열심히 다루려 하기보다는 외부적인 수단도 함께 이용하면 좋다.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면 했을 법한 행동을 먼저 해보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했을 법한 행동을 모순 없이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있다. 돈이 많아지기를 상상하면서 밀린 공과금이나 나가는 돈에 벌벌 떨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돈이 많아지고 있다는 굳은 믿음으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다. 그 행동이 마음가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행동과 실천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미 이루어졌다면 했을 만한 행동을 먼저 하면서 말이다. 내가 이사와 가족 일이 겹치면서 있던 돈을 탈탈 털었었어야 했을 때 마음이 몹시 불안했었다. 이러다 다시 예전처럼 매일 돈 걱정하면서 힘들게 살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현금을 좀 찾아서 지갑에 넣었다. 그리고 온라인 주문을 통해 2 보육원에 휴지와 물티슈를 보냈다. 또 내년부터 어디에 얼마씩 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랬더니 정말 희한하게 마음의 여유가 느껴졌다. 지금 당장 돈이 좀 부족한 것일 뿐 곧 다 충족될 텐데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마음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일단 행동을 먼저 하면 마음이 따라와 준다. 유일하게 소망이란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꽉 움켜쥔 우리의 손이다. 어쩌면 자신이 하는 상상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상상을 하고는 있는데 이 방법이 맞는 것인지, 이 상상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의심이 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상상이 맞든 안 맞든 상관없다. 상상의 목적은 단 하나이다. 내가 이미 그것이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냐 아니냐뿐이다. 자신이 하는 상상에 의심이 간다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 헷갈린다면 상상은 현실을 가져오지 못한다. 그 상상을 진짜로 받아들였다면 사실 상상은 불필요한 것이 된다. 이미 그 일은 이루어졌기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더 이상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이루어진 일에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그것을 원했었는지조차 까먹는다. 벌써 결과를 받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을 왜 원했었는지 고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미 나는 내가 원하던 그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미 내가 원하던 그가 되었다. 네빌 고다드가 말했다. 제가 오늘 밤 여러분에게 여기 이 방 안에 부자인 사람이 있냐고 물었을 때 부자가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라면 제가 부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인데도 현재의 가난한 상태만 보고 제가 부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목적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저는 유명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목적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면서 성취된 느낌을 충분히 느꼈다면 과거의 결핍을 느꼈던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그 존재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이제부터는 상상 속에서 주장한 새로운 나만이 진짜 나이다. 물론 여전히 나에게는 돈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성과 감각이 제공하는 나의 이미지는 과거의 이미지일 뿐이다. 진실이 아니다. 나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나는, 내가 느끼는 주머니 사정은 이성과 감각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상상 속에서 주장했던 그것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는 이미 내가 원하던 그가 되었다. 명심하라. 상상은 새로운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